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어 논문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짜잔! 제 대학원 석사 논문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썼냐면 세계 각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고. 말이 너무 어렵죠? 영어로 읽어보면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rough Media Relation. 부제로는 A Research Paper Exploring Media and Personal Survey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다행히 패스는 했는데 거의 턱걸이로. 제가 사실 유학을 준비할 때 정말 걱정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돈 없으면 유학 못 가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논문. 왜냐면은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공부할 때 패스를 못하는 과목이 생기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한 번의 기회는 주거든요. 그런데 논문은 패스를 못하면 기회를 주긴 줘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교수들끼리 쟤는 패스를 못한 아이다. 좀 더 우리가 세세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시험은 다시 한번 봐도 되지만 논문은 만약에 과락 먹으면 다시 한번 2차로 심사받을 때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입학이 너무 어렵잖아요. 졸업은 쉬운 반면 유럽은 입학이 쉬운 반면 졸업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논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까이는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 돈. 이 돈은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 카드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 논문. 이제부터 현지 대학원에서 배웠던 논문의 구조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냐, 기본적인 내용하고 팁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논문의 분량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본문은 55페이지, 참고자료는 8페이지 정도가 좋고, 또 인터뷰나 또 조사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맥시멈 50페이지 정도라고 이제 교수들이 말해주는데요. 근데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냐 그거에 따라서 조사 자료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조사 자료 솔직히 50페이지는 너무 많나요? 네. 네, 정말 막 깊은 연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주제면은 50페이지까지는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본문, 참고자료, 또 조사자료 이걸 다 포함해서 약 50에서 한 70페이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46페이지, 세보니까 46페이지가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들어가는 단어 수는 맥시멈 2만 단어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본문의 가장 첫 장 바로 오브젝트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챕터 1 인트로덕션 여기에서 motivation for the study, 그 다음에 presentation of research question, 여기서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는 거고, 어떤 주제, 어떤 퀘스천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지, 조사를 할 건지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글을 쓰는데 왜 써? Why? 이 목적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conclusion.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그래서 교수님들이 했던 말이 이 object랑 conclusion 이 두 가지 부분은 무조건 잘 써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영어 문법도 꼭 잘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여러분 11.5포인트가 통상적이거든요. 11.5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글씨체가 맑은 고딕인데 이런 논문 같은 거 쓰실 때는 타임스 뉴 로만 요걸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목차 부분에서 여러분이 넘버링 하셔야 될 때가 많아요. 그걸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인 넘버링은 이렇게 숫자를 써도 되지만 본문에 이제 예를 들 때가 많아요. 본문에 들어가는 숫자 개념은 로마 숫자 있잖아요. 로마 숫자. 로마 숫자로 써시는 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말씀드렸고,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챕터는 이제 5개로 보통 나누는데 챕터 1, 2, 3, 4, 5 이렇게 나누고요. 챕터 1에서는 introduction, 여러분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 동기를 밝혀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presentation of research question은 이런 거를 내가 논문을 통해서 풀겠다, 증명해보겠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챕터 2인데요. 바로 literature review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론을 기반으로 증명하셔야 되거나 그런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그 이론을 푸는 파트입니다. 저는 그 이론을 한 5, 6개 정도 잡았었어요. 왜냐면은 제 주제가 아무래도 한반도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관련된 이론들, 뭐 민주주의, 뭐 코뮤니즘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도 풀기도 했고 또 대중미디어 관련된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도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뭐 매직 블랙 티어리, 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티어리 등등 이런 이론들을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셨던 것 중에 논문에 필요한 이론이 있다면 여기다가 푸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 3. 어떤 방법으로 내가 증명할 것들을 선정했다. 뭐 그런 걸 써주는 건데 제 논문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각국의 미디어에 대해서 이 미디어의 그 관점을 알아야지 이 미디어들의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써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CNN, 또 뭐 영국의 BBC, 중국의 뭐 CCTV 뭐 이런 등등 각국의 미디어 뭐 2개에서 3개 정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려는 것과 좀 관련해서 여기다가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챕터 4, 바로 디스커션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뭐 이야기, 생각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푸는 부분이에요. 즉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뭐 한반도 현재 상황 뭐 이야기했었고 또 각국의 미디어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정리했었고 또 중간중간 기사를 발췌해서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엔 conclusion.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썼던 거를 다 정리해서 결론 내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필수로 영어 문법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첫 장 표지거든요. 제목 잡고 그 다음에 부주제 써주시면 되고 요런 거 괜히 멋지게 이런 걸 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찾아서 넣었거든요. 헬렌 켈러가 한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I'm not afraid of storms, for I'm learning how to sail my ship. 뭔가 저의 그런 삶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닮은 것 같아서 또 논문이 정말 여러분 항해를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가도 목적지는 발견되지 않고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췌해서 썼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표지에 조금 멋진 어구를 쓰고 싶다 하시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표지 다음이 바로 abstract 부분인데요. 여기는 바로 논문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요점 정리 딱 하셔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abbreviation이라고 해서 축약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실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써주신 다음에 그 단어들이 뭐다라고 여기다가 언급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여드린 그 목차 부분이에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도 제 논문이 막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서요. 제 논문을 뭐 샘플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제가 교수님들한테 배운 논문 어떻게 쓰는지 이런 팁 같은 거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미리
배운 선배잖아요. 그니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논문의 최고점이 보통은 8.4, 8.5 뭐 요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수에 뭐 의의를 두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패스에 의의를 두시고 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내가 알아보고 논문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연구에도 의의를 두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팁은 아마 논문을 쓰시게 되면 주제에 관련돼서 담당 교수님하고 면담을 이제 할 텐데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도 하고 팁도 얻고 뭐 지도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 교수님께서 시간이 많으신 게 아니라서 뭐 매일매일 내가 궁금할 때마다 맨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쓰고 되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집중을 많이 해서 얼마나 자기 그 논문 글에 깊숙이 빠지고 수정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논문을 깊게 안 보면 여러분들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뭐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지? 결국에는 막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쓰고 깊이 읽고 여러 번 수정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논문 발표를 하게 돼요. PPT 발표요. PPT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논문의 포인트 있죠? 포인트 잘 골라서 발표하셔야 되고 발표를 들으러 적게는 2명의 교수, 많게는 막 5~6명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담당 지도 교수 있어요. 그 교수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담당 지도 교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무슨 논문에 대해서 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보다는 그 외 사람들에게 내 논문을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불필요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논문 안에. 이거는 꼭 필히 빼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막 본문 시작할 때 막 거창하게 시작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뭐 암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뭐 일어나는 병이고 전 세계 몇만 명이 암에 걸려서 뭐 그래서 내가 암 중에 어떤 뭐 암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나 포괄적인 정말 불필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문장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마지막이라면서 계속 설명해. 5번째는 영어 능동태로 써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학하시다가 원어민 국가에서 유학 온 뭐 영국인이라든지 미국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영어 교정, 문법 체크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논문이 막 뭐 50장 정도 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부탁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면 정말 못해도 어디였죠? object 부분, abstract 부분, 또 conclusion 부분은 꼭 필히 교정 문법 체크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영어 논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거의 턱걸이 패스라서 제 논문 내용을 아예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게 완전 베스트 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은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래도 제가 교수님들께 배운 간단한 이런 팁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로 논문 쓰실 일이 생기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됐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파인이다!